제가 뭐 여러 학교를 이제 강의를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생교육원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남성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주제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가 굉장히 좀 저는 많이 들었던 질문이어서 오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노조가 처음으로 이제 그야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노조가 생기는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삼성전자 노조 생기면은 주식 팔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분들한테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60대 이상의 중장년 남성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었다는 그것이 법 위반이었다. 그것이 비정상이었다. 그런데 그 비정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정상으로 맞춰준 것이다. 기업에 노조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 당연한 첫걸음을 띄웠을 뿐이다. 주가는 그거랑 별 관계없다. 그리고 그 얘기 하나 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제일 먼저 생긴 부분이 제가 알기로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자제품 서비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련된 그쪽 파트가 제일 먼저 노조가 승인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한 3년이 흘렀는데 요번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 부문 쪽에서 지금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이제 쓰게 해서 파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무슨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공장이 하루 노는 걸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노조가 생겼고 그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노조가 그야말로 다른 회사의 노조처럼 임금 인상 인센티브, 임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당연히 올려달라 그런 얘기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부분이 적자가 나서 반도체 섹터에 있는 분들이 지금 인센티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것이 삼성전자 창립 이래 반도체 부문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안 된 게 아마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아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노조를 조금 더 강조시키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이 뉴스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 2024년 1학기가 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도 지금 인천대학교 강의 가는 길인데 이 화두를 먼저 좀 던져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던지지 않더라도 질문이 아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24년 5월 30일입니다. 오늘이. 근데 5월 29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3%가 빠졌습니다. 3%면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근데 때마침 5월 29일 날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한다. 그런 언론 보도가 쫙 깔렸죠. 그래서 주가 3% 빠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3년 전처럼 노조가 생기면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막연한 질문.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막연하게 노조가 생긴다고 주가가 기업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더 다른, 아니 많이 더 다른, 봐라 노조 파업하니까 주가 3% 빠지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을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3년 전처럼 그냥 넘어가기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많이 커졌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노조에 의한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기업의 노조를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노조가 생긴 지가 거의 40년이 넘었는데 80년대 말에 노조라는 것이 처음 생기기 시작할 즈음에 국민적인 여론은 기업가는 뭐 일종의 악, 근로자는 일종의 선, 이런 그 구도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설립에 대해서 당시 이제 군사독재 정부였죠. 그 노태우 정부까지 그쪽 정부에서 온갖 탄압을 딛고 일어나서 노조를 만들어낸,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이런 역사 속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보면은 주요 대기업의 그 노조에 대해서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지요. 귀족이란 글자가 붙지요. 귀족 노조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억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 사회적인 지위가 과거 40년 전과 비교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상황, 그 배경에 강한 노조가 있었음을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조는 또 하나의 기득권인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현대차가 한 10여 년 전에 겪었던, 20여 년 전에 겪었던 이 일을 이제 삼성전자가 겪게 된다. 그 작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사안만을 봐서 삼성전자에 영향이 없다? 아닙니다. 영향이 있고 영향이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평가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 일을 가지고 그 주식의 보유와 매도 여부를 구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삼성전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이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100% 사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사의 주수익원은 광고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모든 언론사의 최대의 광고주입니다. 어찌 보면 언론사 생명의 원천이 삼성전자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는, 삼성전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상당 부분 걸러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6월 7일 날 하루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낸다 하여 삼성전자 경영에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파업 같지도 않은 파업이지만 파업은 냉정하게 말해서 반도체 섹터가 다시 이익을 내고 과거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조의 파업이 앞으로 삼성전자를 다룰 때 신경 써야 되는 또 하나의 이슈냐, 그 정도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최대의 기업이고 국내 증시에서 21%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도 삼성전자를 지금 8년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납품 지연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기가 조금 나사가 풀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지난 유튜브 때 그런 대응이라면 이거는 매도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려해보기 전에 주가가 이렇게 열심히 빠져버리니 참 좀 황당하긴 한데요.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어찌 보면은 참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재반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대던 그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대응을 왜 저렇게 하지? 좀 믿을만하지 않네? 이런 상상이 들 정도의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또한 또 하나의 위기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 이슈, 그 이슈가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궁극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기업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이 과연 올 1분기 때 워낙 지난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 1분기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2분기, 지난해 2분기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 2분기도 지난해에 비해선 좋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1분기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확진할 수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을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배당이 줄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그 믿음을 과거에는 100%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50%대로 절반 이하로 낮춰. 저는 그렇게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왜냐? 최근에 삼성전자가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오락가락한다. 아, 저기가 왜 저러지?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지면 결국 그것은 기업 실적의 악화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지만 궁극적으로 20% 이하로 감소시킬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